우준씨? 네? 안 돼? 지금 내가 시작할게.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구경대 쪽문 있잖아요. 쪽문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쪽문이 없었대. 쪽문 생긴 지 몇 년 안 됐대. 쪽문 옆에 우리 학교 카페 있는 거 알죠? 나 어제 보고 있었어. 보이지? 쪽문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붙어 있더라고. 처음부터 밥 먹지 마자. 일단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괜찮은 말. 괜찮은 말 같아요. 처음에 보면 뭐 어떡하지? 막 그런 것들이 많은데 3교태 과목 배우나? 3학년 때? 2학년 때 배우나? 2학기 때 배우나? 그 과목도 우리 학생은 되게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금속과 학생이면 강도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근데 특히 뭐 일반 물리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안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막 일반 물리 2 같은 경우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해보세요. 다 할 수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학생 때는 이런 거인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더 큰 도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지른 것도 필요해요.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거의 다 끝났어. 예, 그 앞에 건. 우리 2페이지 안 했죠? 지난주에 2페이지 안 했죠? 혹시라도 내가 하다가 이건 뭐 안 했대. 직장 이거 이용 내용 안 했는데. 실리콘 원자 번호 14번. 실리콘을 우리가 자결정으로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어. 그러면 무슨 석탄처럼 이렇게 막 생기거든. 그래서 폴리실리콘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이제 녹여가지고 얘도 이제 고체잖아요. 고체인데 얘를 이제 녹여 도관이라고 써있는데 실제 이러지 않고 좀 더 커. 상당히 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거 자체가 녹는 점이 1400도예요. 1400도.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이게 되게 안정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1000도, 1100도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 물성 자체가 1100도에서 다 녹아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1400도까지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거거든. 그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죠. 이렇게 근데 1400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견디는 재질, 세라믹 재질 같은 걸로 만든 도가니에다가 넣고 얘를 가열을 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말 그대로 그냥 뻘건 그 이제 액체가 리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다다음 주에 있는 자료에 또 다른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아주 조그만 단결정, 실리콘 단결정을 우리가 거기다 또 꼽습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요 살살살 돌리면서 자기 회사마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쭉 길러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지금 단결정 고체고요. 요 밑에는 뭐예요? 지금 액체인 거죠. 액체, 실리콘 액체. 랜덤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제 얼음을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컵에다 담아가지고 뭐 영하 뭐 2, 3도 되는 이제 냉장고에 냉동실에 딱 넣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음이 어디서부터 생길까? 얼음이 한가운데?
약간 가해 쪽에 생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실리콘 단결정 조각을 넣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얘는 이제 고체인데 액체 딱 경계면이잖아요. 거기에서 실리콘 애톰들이 여기에서 착착착착착 달라붙으면서 얘가 천천히 올라가면 얘가 이제 고체가 되면서 이제 녹았던 게 고체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체 점점 생기고 여기다 액체고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걸 길러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서 쭉 잡아당기면요. 그 다음에 이걸 옆으로 들면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 실리콘 인곳이 INGOT 인곳 이런 단어는 금속과 학생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곳 한번은 괴 그런 거, 괴 어떤 뭐 덩어리 있잖아요. 실리콘도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봤던 폴리실리콘이 아니라 얘는 완전 순수한 단결정입니다.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끝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실리콘 웨이퍼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게 8인치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여줬던 거는 12인치짜리고 그거는 걔는 이제 거의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요 잘라내요. 얘네들은 잘라서 다시 또 재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녹여서. 그러면은 원통 모양은 아니지만 거의 원통에 가까운 기둥 모양이 생깁니다. 원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요 평평하게 연마한 다음에요 얘를 이제 한 장씩 잘라내. 말 그대로 그냥 일제 비싼 톱 있거든요. 톱으로 얘를 이렇게 잘라내. 그러니까 과자 잘라낼 때 그 우리 과자 그 웨하스라고 하잖아요. 그 이거 웨이퍼에서 나온 단어라고 했죠. 웨이퍼를 이렇게 잘라내. 그런 다음에 여전히 잘라냈기 때문에요. 얘는 현미경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거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부분 자리를 쭉 갈아냅니다. 또 이런 거 갈아내지 않으면 얘가 여러분들 한번 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 단결정이라는 게 참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유튜브 빌 게이츠가 가망이 없다고 하던 유튜브 웨이퍼 커팅 이거 보세요. 20대 투자. 내 돈 학교 사는 건데 투자에 대충 어딨어. 아 광고 할 거면 제대로 키움. 20대의 투자를 시작부터 키움. 키움증권. 레디? 키움. 키움. 이 단계 쪽에 걸 잘라놓은 거예요. 지금 약간 흠집냈죠? 흠집. 여기다가 약간 기울기를 준 다음에요. 저 부분에다가 살짝 힘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결정 그 조각방이 쭉 그냥 바로 깨져버려요. 여러분들 유리 가지고 저렇게 하면 유리는 저렇게 안 깨져요. 근데 저 안에가 지금 내부가 소위 말하는 한쪽 방향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힘 좀 주면요, 그냥 쭉 쪼개져버려요. 그래서 거친 거 그런 걸 없애고, 그러지 안 그러고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 이제 떨어지면 그냥 다 깨져버리거든요. 쫙. 그런 다음에 좀 또 한 번 랩핑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갈아주는 거예요. 표면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깎는 용액에 넣어가지고요. 화학적으로 또 거치는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 7, 8, 9등 다 그냥 갈아내는 거야. 한마디로 화학적으로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그냥 갈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 웨이퍼가 준비가 됩니다. 보통 이 실리콘 웨이퍼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만들 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평평한 보면 이제 평평한 것 위에다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몇 점 쌓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걔를 하려면은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실리콘 웨이퍼는요 어떤 건물을 짓는데 땅이에요, 땅. 근데 그 회사들이 땅까지 어떻게 하질 않고요. 땅 이거 실리콘 웨이퍼를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파는 회사들한테 사와서 보통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원재료를 파는 회사가 있고,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돼 있는 거 사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단어 중에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가 크리티컬 디멘전인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피처 사이즈라는 거. 1971년도에 인텔 같은 데서는 벌써 10 마이크로미터 사이즈로 CPU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었어요. 16 마이크로. 그러다가 이제 0.0 마이크로 하면 이제 그때 100 나노미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180에서 65 나노미터까지, 그러니까 0.18 마이크로미터에서 0.065 마이크로미터까지 왔어.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 10년 전까지 벌써 100 나노미터 이하로 쭉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지금 여기 지금 2008년까지 나왔잖아요. 책에. 근데 지금 이제 3 나노미터까지 왔어요. 3 나노미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뭐 붙어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 얘기할 때 3나노미터면 이제 진짜로 정말 많이 온 거거든. 근데 3나노미터라는 게 그냥 자기네들이 3나노미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모든 그 안에 다이 안에 10억 개, 20억 개의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다 3나노미터이지 않고 하나는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고려했을 때 얘가 진짜로 2나노미터, 1나노미터 되면요 어쩌면 진짜 물리적으로 그냥 더 이상은 떨어뜨릴 수 없는 한계까지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것 같지. 반도체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게 반도체 이제 그 한계 다 왔다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저 대학생 전부터 있었어요. 나 대학생 때도 이제는 뭐 물리적 몇십 년을 이제 한계 다 와가지고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딴 거 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그냥 뭐 분야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공을 이제 하면서 좀 더 이제 세부 분야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뭘 까다가 남들은 끝났는데 그냥 난 좀 더 나는 그냥 해보고 싶었어. 그래갖고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안 끝났더라고. 여러분 대중에 끝났다 그랬을 때 너무 그거를 막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 없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트코인 끝났다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하지. 곡소리가 나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PPT에서는 그러니까 요 페이지하고 이제 두 번째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이 그 실리콘 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마찬가지로 실리콘인데요. 조금 더 전류가 잘 통하는 그런 실리콘으로 만든 겁니다. 같은 실리콘을 어디 좀 더 잘 통하게 만들었어요. 자, 위쪽에 잠깐만. 하여튼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있고요, 연두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소스 또는 드레인. 지금은 처음 들어왔을 텐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소스 드레인이라는 영역이고요. 연두색은 게이트라는 영역. 그래서 얘네들은요 하는 역할은 다른데 공통점은 전류가 잘 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리콘이 전류가 잘 통하거나 또는 진짜 전류가 잘 통한 재료는 금속이죠. 금속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요. 바디라고 된 부분이요. 우리가 말하는 원자번 14번 그 웨이퍼 실리콘이요. 그리고 하늘색 보면 절연막 이렇게 돼 있네요. 절연막.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스캔해온 건데 그림이 약간 잘못됐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하늘색이 돼야 돼. 하늘색. 이건 써주세요.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늘색이고 여기 연두색인가? 하늘색 연두색으로 돼야 돼. 그림이 좀 잘못됐어. 그래서 보면은 플라나 FET, fin FET, GAA FE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ET라는 거는 뭐냐면요. FET라고 붙어 있는데 이거는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뒤에 강과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트랜지스터가 뭐의 약자인지 내가 설명했지? 설명 안 했어 혹시? 기억 안 나고 설명 안 할까? 자,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용어인데 필드 이펙트 이거는 무슨 전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뭐냐면요. 뭐의 약자냐면은 트랜스퍼하면 뭘 변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트랜스퍼. 그리고 또 뒤에 레지스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쿠팡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전기 저항 이렇게 찾아볼까요? 그럼 우리가 가전제품 위에 밑에 그 PCB 보드 같은 데서 이렇게 봤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가 있죠. 이런 게 저항이에요. 저항. 전류가 이걸 흐른 거를 여기를 딱 만나면요, 전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1kΩ, 100kΩ 이런 식으로 어떤 저항 값이 있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저런 걸 사오면은 쟤는 이제 값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근데 걔를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요. 트랜스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트랜지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내가 어떤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달리 말하면은 저항값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저항값. 전류가 잘 흐르면은 저항이 작았다가 전류가 잘 안 흐르면은 저항값이 커졌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떤 전압을 가압을 해가지고요. 이 값을 바꿀 수가 있다는 그런 기능을 하는 전자 부품을 우리가 지금은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2주차에 배울 수 있는 그냥 가장 간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주차, 4주차 될수록 조금 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에 사람들이 만들던 구조인데요. 그래서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를 말한 거예요. 요 길이가 0.18 마이크로미터다. 아니면은 40 나노미터다. 아니면 여기가 3 나노미터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인가부터는 실제로 여기가 3 나노미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백 나노미터 할 때까지는 이런 구조를 썼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자꾸 크리티컬 디멘전을 줄이려고 하냐면은 크리티컬 디멘전을 줄어들어야지 결국 같은 면적 내에서 더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만약 그걸 이제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을 쓴다. 그러면은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용량이 커진 더 값이 싸지고 용량이 커지는 걸 나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컴퓨터를 사더라도 CPU 성능이 더 좋은 거를 나도 원하고 여러분들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디멘전 CD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구조로 줄이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반도체 수백 가지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만드는 이제 노하우들이 생기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만 쪽에 그 제조회사들은 반도체 제조회사들은 지금 계속 아시아 쪽에 대부분 다 있어요. 중국, 대만,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일본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일본이 거의 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10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나 있잖아, 하나, 두 개. 일본은 그런 회사가 80년대 일본은요 그런 회사가 10개가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선진국이었던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대만 회사의 TSMC라는 회사가 이제 하다 이제 만들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소자의 성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자기네들이 이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여기 뭐 검정 부분 있잖아요. 이 검정 부분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부분이거든. 저 검정색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이거 이제 다른 거 이제 구조를 바꾸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요 위에 연두색 있잖아요. 파란색 연두색인데 연두색 부분, 파란색 부분이 그 밑에 검정색인데요. 그 검정색을 제대로 제어를 이제 컨트롤을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처럼 위에서 한 면에서만 컨트롤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좀 감싸는 구조로 해가지고 세 면에서 감싸면은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잘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도 3차원 구조야. 근데 3차원 구조인데 이거랑 이거랑 놓고 보면 이거는 약간 좀 더 입체적인 3차원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이 부분을 이제 더 잘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핀팻 구조라고 해요. 핀팻. 핀이 영어로 뭐냐면은 뭐죠? 인상이 핀. 중국집에서 우리가 야 비싼 거 먹어 그러면은 뭐 먹어? 난 탕수육 먹거든. 탕수육 말고 저 메뉴 뒤에 보면은 뭐 시가 이렇게 쓰는 거 뭐 있어? 무슨 핀 있지? 샥스 핀 있지? 그쵸? 그게 뭐예요? 상어의 뭐야? 지느러미는 지느러미. 샤크의 샤크 어퍼스트로피 S 핀이야. 그게 지느러미인데 그 상어이 지느러미처럼 생겼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대 이게 3차원으로.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그 핀 따가지고 핀팻이라고 이름 붙였어. 핀팻. 대만 그것도 이제 다른 여러 회사들이 갖다 쓰는데 저거를 이제 특허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지금 말고 전 과기부장관이 저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자 그리고 되게 약간 기술력 자랑이거든요. 설령 삼성이나 다른 뭐 SK 하이닉스가 핀팻 보니까 우리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하면 그 회사는 그 업계에서는 그냥 기술 주도하는 회사가 아니라 따라하는 회사 그런 이미지야. 그래가지고 삼성에서도 안돼 우리 뭐 다른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좀 더 다르게 하자 그래갖고 좀 더 어렵게 해요. 이 보면은 여기 분홍색 부분이 떴죠. 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얘는 하나 둘 세 면을 감싸고 있는데 얘는 뭐예요? 네 면을 다 감싸고 있죠. 쭉 동그랗게 하나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GAA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연두색 우리가 그저 게이트라고 했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가지고 GAA 구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GAA.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을 안 들었지만 본 과목 듣고 또 한 번 뭐 다른 데에서나 듣고 그래도 괜찮은 그런 과목이에요. 우리나라 진짜. 예를 들어서 삼성 보면은 9시간 전 이게 삼성은 자기네 기술력이거든. 그래갖고 이 공정을 써가지고 우리가 3나노미터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뭐냐면은 예전에 만약 이런 구조였을 때 3나노미터였을 때 나와야 되는 그런 성능이 있잖아요. 그런 성능을 우리가 이런 구조로 이제 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어디가 3나노미터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어디가 여기가 3나노미터라고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3나노미터 이제 쭉 나와야 되는 그 성능이 이제 우리 이런 걸로 이제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그래가지고 2022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이게 3나노미터까지 공정을 만들었어요. GAA 공정.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 근데 당시에 만들었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웨이퍼 한 장에서 만들었는데 칩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이가 수십 개, 수천 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분량이 90%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10%만 살아있고 90%가 죽었어. 그럼 이거 살래? 그런 거예요. 근데 수율이 100%인 거는 첨단 그 쪽에서 그런 거 이거는 흔치 않거든. 이게 뭐냐면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고객사 계약을 할 때 전체 이제 한 장 이제 만드는데 이제 수율이 몇십 퍼센트 이상이면은 이제 사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30% 이래도 좀 팔기 힘들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사거든. 그러니까 수율 100% 이렇게 되는 건 진짜 무슨 선폭 몇 마이크로미터짜리 CD 그런 거 옛날 그런 제품이고 알죠?
삼성과 TSMC라는 회사 그리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각각 기술력 이제 서로 잘 뿜뿜하는 회사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4나노, 3나노 해가지고 이때까지 했다. 근데 양산은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수율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작년에 이제 로드맵 있죠. 우리는 뭐 20년도에 2나노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한 것 같아. TSMC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 3나노 여기에서 서로 이제 6개월이라도 먼저 이제 시장이 먼저 빵 터트리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우위에 쓴 거거든. 여기 쭉 오고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의외로 인텔 그러면은 첨단 회사 같잖아. 근데 이 첨단 나도 가기 힘들지. 나도 못 갈 거야. 근데 그래도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 같은 데보다 이제 선폭이 만드는 그 기술이 떨어져. 그래서 7나노인가 10나노 여기에서 되게 이게 고전을 했어. 그래갖고 얘네는 아직 여기까지 못 왔어. 그래갖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목표 작년에 이렇게 빵 터트린 거예요. 못했어. 이렇게 못했어. 좀 더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 자, 그래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챗GPT한테 대한민국 해놓고 대한민국 그러면 순간 또 얘가 헷갈릴까봐 가려고 남한 이렇게 했거든요. 남한의 10대 수출 품목이 뭔지 정리해 줄래 이렇게 써봤어요. 쭉 했는데 얘가 2023년도 자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1위가 반도체 전년과 동일하게 그리고 자동차, 석유, 자동차 이렇게 됐어. 쭉 보면 이제 무선통신기기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지 핸드폰. 좀 망했어. 그런데 그래 말고 그 2025년 3월달이니까 2024년도 자료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해봤어. 그랬더니 1위 반도체, 2위 작년에 자동차 현대기아 되게 잘 팔렸거든. 자동차 그리고 3번이 석유화, 4번이 선박이 사이클 올랐었거든. 쭉 이렇게 됐어요. 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2022년도 1년도 그 전에 것도 보면요 계속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는 뭐야? 계속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산업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반도체 우리나라는 뭐 메모리만 잘하고 뭐 다른 쪽은 잘 못하면 막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실력이 0.1% 안 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디든 나는 학부 졸업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회가 많은데 가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나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 그래가지고 반도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습니다. 왜 반도체를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인도다 그러면은 반도체 산업이 나라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를 공부하는 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뭐 하고 일할 때 별로 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반도체 쪽은 설령 여러분들이 안 가도 돼요. 다른 쪽 서양 쪽 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분말이나 이런 쪽 가도 되고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도 이런 금속 하는 사람들 뽑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생활 이제 계속하고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계속하고 어쩌면은 거기서 회사 생활 이런 거 하다가 직급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학생 때 좀 한 번이라도 배워보거나 안 배운 거는 좀 다르거든. 근데 학생 때 반도체가 뭔지 한번 배워봤어. 그리고 이제 내가 관심 가지고 쭉 이제 사회생활하면서도 공부를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그 완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좀 아깝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이제 길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으로 나와도 되고요. 차량도 괜찮아요. 디스플레이 이쪽도 괜찮아요. 이쪽도 어렵다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잘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하려고 해도 반도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의미에서 관심 가지고 또 하나 이제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또 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 문제 냈던 거를 하나 한 문제를 이제 캡처해 왔는데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중간고가 전주인 거지.
4월 17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반도체 관련 기사다. 그래서 쭉 있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은 그걸 이제 넣는 거였어요. 알죠? 그래서 그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요즘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를 좀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5, 10년, 2015년, 2021년까지 이제 반도체라는 게 260억 달러에서부터 쭉 지금 천입해가지고 지금 1위 품목. 이때도 상대적으로 1위, 이때도 1위. 그러니까 이 표에서 뭐냐면은 파란색이 반도체거든. 우리나라 수출액은 우리나라 아무리 막 그래도 배수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달러 많이 벌어야 돼. 쭉 이렇게 수출액이 커지는데 그 중에서 색깔이 제일 큰 데는 그때도 지금도 파란색 반도체.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 생활이나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좀 알자.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 해가지고요. 이런 내용부터 해볼게요. 분업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크게 말해서 뭐가 있냐면요.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또 하나 나누자면 어떤 게 있냐면요. 소품종 다량 생산이랑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종합 반도체 회사는요 IDM 그래가지고요. 이런 용어는 이제는 좀 이번 주 수업 끝나면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DM 그렇잖아요. 이거는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뉴팩처링 종합 반도체 회사라는 뜻이에요. 종합 반도체 회사. 그냥 한국말로 종합 반도체인데 뭐냐면은 인테그레이티드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킬비랑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자, 어떤 거가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한 판에다 이제 몰아놨다. 그 판이 바로 실리콘판입니다. 실리콘판 그 안에다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선 연결돼가 금속 배선 연결돼가지고요. 또 다른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들을요 한 판 위에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반도체 공정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어떤 판에다가 만들고 얘를 이제 구리선을 이렇게 연결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 판에다가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을 띄는 거를 한 판에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죠. 모든 이제 가전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사이즈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직접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이거는 생산하다. 이거는 반도체 소자 같은 거 나와요. 소자 어떤 정비적 기능을 띄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우리가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종합 반도체 회사.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K 하이닉스, 미국 회사 마이크론 또는 일본의 옛날 도시바가 지금 이름 바뀌어서 키옥시아라는 회사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처음에 배선을 어떻게 할지, 선폭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쌓을지를 만드는 이런 설계가 있어요. 설계.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은 건축물로 치면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만들어서 그다음 설계도 만드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걔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그거를 보고 이제 만들죠. 그거랑 비슷한 맛이에요. 설계를 하고요. 설계한 다음에 그거대로 이제 점점 만들어. 그리고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이걸 이제 자기네 로고 붙여서 파는 거. 자, 이거는 삼성 디램입니다.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 디램입니다. 이렇게 파는 회사들이요 IDM 회사예요. 혼자서 그냥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뭐냐면요. 얘가 말하는 요건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종합 반도체 회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는 상대적으로
일단은 대량 생산이 목적이에요. 대량 생산. 그러니까 제품은 많다 적다는 사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제품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을요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이 파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1번 설계, 그 다음에 설계한 거를 이제 만들어 제조, 그 다음에 제조 만든 거를 잘 만들어졌나 테스트하고 얘를 잘라가지고 옮겨가지고 하나의 이 거미발 달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칩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걔를 이제 파는 과정까지 있어요. 그걸 이제 한 회사가 다 하면은 종합반도체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인텔 미국 회사, TI 미국 회사, 마이크론 미국 회사. 키옥시아 이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한 절반을 샀어. 자, 이렇게 다한 걸 우리가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합니다. IDM. 자, 그런데 얘가 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IP 기업, 칩 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무슨 리스 그래요? 리스. 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칩 리스 그리고 밑에는 팹 리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칩 리스, 팹 리스.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냐면 그 페미니스트다가 페미니스트 기업이라는 회사인데 얘네들은 뭐냐면요 설계만 거의 주로 하는 회사예요. 설계만 해가지고 얘를 이제 내가 다른 회사한테 내가 만든 도면을요 다른 회사한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맡기는 거. 설계사 있고 시공사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잘 만들어졌는지 감리하는 데 있죠. 다 따로따로 있는 회사도 있고 건설 회사도 있고 그게 그냥 다 같이 있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법적으로 근데 뭐 좀 이나가. 그런데 얘는 한마디로 얘를 메모리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가운데 이제 두뇌를 우리가 CPU라고 하죠. CPU. 핸드폰에도 CPU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뉴스 이제 보면서 좀 관심 가세요. AP라 그러나 AP 이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 그냥. 핸드폰에서도 CPU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AP인데 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합니다. 그래서 AP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GPU라는 걸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설계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라고 합니다. 팹리스 회사. 팹리스 회사는 그냥 만들어가지고요. 팹리스가 팹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팹이 없다. 팹은 무슨 말이냐면요. 뭔가를 우리가 생산할 때 우리가 그를 제작할 때 패브리케이트 생산을 우리가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줄여가지고 이거 팹이에요, 팹.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먼지 나는 그런 공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 클린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요즘 다 자동화가 돼 있어. 근데 그 클린룸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팹이라고 하거든요. 팹원이다, 팹투다 이런 식으로 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클린룸 아닌데 그런 설비들이 없는 회사가 있는데 설계만 하는 회사 우리가 팹리스 회사라. 패브리케이션 하는 이런 공장이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자, 지난 시간에 얼핏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반도체 종주국이면서 반도체 생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제 판매 다 한다 그랬었죠. 근데 어느 때가부터 이제 점점 더 선진국이 되면서 제작하고 이제 그런 게 좀 사람들이 안 맞았나 그래갖고 제조를 나라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제 다들 제조를 버렸어요. 설계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쓰는 일을 하겠다 그러고 제조를 이제 안 하고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팔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시아 쪽 회사들에 맞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또 기본적으로 더 금연 성실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회 되면요 해외 생활 좀 해보세요. 나가면은 나는 여기서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하던 것만큼 하니까 외국에서 나가면 엄청 성실한 사람이 돼 있어요. 엄청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일하는 만큼만 해도 저쪽 다른 나라 가면은 야, 코리아 이런 데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지? 우린 뭐 할 만큼 하는데 근데 보면 이제 야근할 때 보면 한국인 중국인만 야근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칼퇴근이야.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지. 자, 근데 그 제조 쪽을 좀 버리고 버렸다는 표현 좀 버리긴 하는데 제조 쪽을 이제 다른 나라에 넘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권 회사들이 받아가지고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회사들이 그걸 제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가고 있었지. 근데 유일한 건 아닌데 그 인텔이 근데 그런 분위기 하에서도 제조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인텔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반도체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요 페미니스트 회사예요. 자기네들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맡겨 그걸? 그걸 이제 TSMC나 이런 대만의 회사를 맡겨. 그래서 만들어서 갖다 줘. 그러면 자기네 이제 로고를 딱 찍어갖고 엔비디아 딱 찍어가지고 이걸 파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페미니스트 회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옵니다. 파운드리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파운드리 뭐냐면 페미니스트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면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제조 시설을 가지고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패키징이랑 경영까지 해가지고요. 그 이제 페미니스트에 다시 돌려줘. 이게 설계를 하지 않고 제조만 하는 회사가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 그렇죠? 그런데 페미니스트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실은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회사를 우리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요. 디자인 하우스. 우리나라에도 디자인 하우스 뭐 상장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런 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거나 막 그러지 않아. 근데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페미니스트 회사 있고 디자인 하우스 회사 있고 근데 다 되게 조금 글로벌 회사 그런 거에 비하면 사이즈가 되게 작아. 파운드리. 자 그리고 OSAT. 얘는 이 테스트라는 이런 것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합반도체 회사에서 이렇게 다 만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사실 요 부분이 1, 2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1, 2번 이 과정이. 근데 3번은 1, 2번에 비해서는 그동안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그냥 만들고 나서 협력업체에다 이제 보내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이제 패키지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줘. 그럼 이제 삼성 로고 찍어서 SK 로고 찍어서 파는 거죠. 그런 거 테스트하는 회사가 이제 OSAT 회사라고 합니다. 아웃소스드 이렇게 약자가 있어요. 자, 그럼 IP 기업은 뭐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 거기에서 내보는 거 하나 우리가 다이라고 그러죠. 다이. 걔를 이제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제 패키지 과정을 통해서 배선까지 연결한 이제 하나의 칩 검정색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칩으로 만들면요. 그게 이제 칩인데 IP 기업은 뭐냐면요. 칩 미스 회사입니다. 칩 미스. 이게 뭐냐면은 IP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지적 재산권이라는 지적 재산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일단 뒤에 나오네.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규모이냐 그거에 따라서 화장실의 변기 칸 개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건물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창문도 어떤 재질을 써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리조트나 가보면은 리조트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집에서 쓰는 벽지 안 쓰는 거 알죠, 여러분? 방염되는
불 잘 안 붙는 그런 벽지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창문을 써야 되냐, 몇 등급의 창문 그런 걸 해야 되냐 이게 다 이게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 할 때는 요걸 써야 되고 요거 할 때는 요걸 써야 되고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를 우리가 IP 기업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제조 시설도 없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특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페미니스트 기업에서 어떤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핸드폰 CPU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기능이 좀 더 특화되고 이런 걸 쓸 때 거기에서 이제 각각의 부분에 이제 설계 도면을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조합해서 만들거든. 근데 그런 회사들이 IP 기업이에요. 자, 합시다. 그래서 IP 기업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기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RM. 얘는 영국 회사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특허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2등, 3등 하는 회사들이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IP 기업이고요. 여기서 특허를 돈 주고 쓰는 거예요. 어디서? 페미니스트 기업에서 또는 종합반도체 기업에서. 종합반도체 기업에서도 이제 설계를 하니까. 걔네들은 페미니스트 기업은 대표적인 게 대만은 미디어텍 아니면 미국의 힘만 내는 회사 퀄컴 아니면 대만계가 사장이지.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의 또 AMD 애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자기네 생산 시설이 없습니다. 설계를 해. 그래가지고 파운드리 업체에다 넘겨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58분이니까 잠깐 우리가 10시 한 5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파운드리부터 다시 시작할게요.